안녕하세요. 비전공자의 프로그래밍을 맡은 수의학과 고진영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삼성 드림클래스에서 코딩 강사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창업지원단 지원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스타트업 대표랑 웹 서비스를 개발했고, 올해는 구글 해커톤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입상을 했고, 또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어 컴퓨터에서 인공지능 그 연수생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할 때 해커톤에서 어떻게 이기는지랑 뭐 창업을 어떻게 프로그래머로서 하는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 대상이 비전공자잖아요. 아직 프로그래밍을 모르시는데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어떻게 이기는가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개론적인 부분으로 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지, 최근에 그 이슈들, 프로그래밍적인 이슈들 설명하고, 또 그리고 간접적인 개발로 얼마나 프로그래밍이 쉬운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중으로 갖춰야 될 능력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가인데요. 이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적인 정보들을 디지털로 바꾸는 건데요. 이거는 뭐 20, 30년 전부터 전자정부 시작하면서 종이 문서들을 없애고 엑셀이나 워드로 바꾸면서 이미 일어났었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 요즘은 STT,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자막을 안 만들었는데도 유튜브가 알아서 음성 인식을 해서 자막을 만드는데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 것들이 과학기술을 통해 발전을 했고, 이거는 골절 분류에 쓰이는 AO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건데, 이렇게 뭐 스파이럴 프랙처, 세그멘티드 프랙처, 뭐 이레귤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타입들을 사람의 언어로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랙처 코드로 표시를 해서 나중에 데이터로 다루기 더 쉽게 만드는 거고요. 이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 중에 전산화라고 불리는 디지타이제이션을 거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즘에는 또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런 이미지도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해서 뭐 여기가 뭐 레디오 오페크하니까 뭐 병변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가능해졌습니다. 인공지능에서 CNN 알고리즘이 대표적이죠. 이 또한 바로 이런 이미지를 3차원 데이터로 바꾸는 디지타이제이션을 하고 그것을 AI로 처리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거쳐서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고 실제 산업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거의 장점이 가장 단적인 예가 이렇게 공공 데이터 포털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제공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오픈 API 형식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건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프로그래밍을 아직 모르시고 계시니까. 이게 API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래머들이 잘 쓸 수 있게 유용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다 오픈 API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 코로나19 감염 현황도 있고, 뭐 소상공인 상가 상권 정보, 예를 들어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치킨집을 창업한다라고만 해도 이런 상권 정보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이거가 데이터 단위가 막 몇만 단위, 막 몇 백만 단위예요. 근데 이거 엑셀로 표현한다 한들 이거 읽을 수는 있겠어요, 몇백 개를. 근데 여러 프로그래머들은 이거를 여기서 API 형식으로 주니까 이거를 데이터 가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동 급식 정보, 뭐 표준 데이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19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REST API 형식으로 만들었다. 뭐 데이터 컴에서 XML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르면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죠. 또 이거를 사용할 때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거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요청 변수, 파라미터가 뭔지, 파라미터는 뭐 아래와 쓰세요, 서비스 키는 이렇게 쓰세요, 뭐 엘레멘트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엘레멘트가 의미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면 누구나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디지털을 잘 쓸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역량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까 말한 오픈 API로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오픈 API를 통해서 만든 게 이런 코로나 라이브나 코로나 웹 사이트죠.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뭐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 정보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접근을 하겠어요. 그냥 단순히 프로그래머인데, 또 이거 만든 분도 대학생인데, 근데 이거를 아까 말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오픈 API로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니까 이런 분들은 프로그래밍 할 줄 알면은 그 오픈 API를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렇게 실시간 확진자가 얼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오른쪽은 제가 구글에서 그 최고 등급 수상 받을 때 썼던 건데, 이렇게
질병 관련 데이터들을 전 세계 단위로 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서비스죠. 이거 같은 경우는 API가 없어서 인터넷에 떠있는 정보들을 제가 전부 다 수집해서 제가 API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줄 알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란 뭐냐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언어예요. 여기 신텍스, 뭐 문법 같은 것도 있고 당연히 뭐 구와 절 그리고 문법을 안 지키면 컴퓨터가 못 알아듣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에도 중국인 학생 많은데 한국인이랑 중국인이랑 만나면은 뭘로 대화할까요? 그거는 바로 영어죠. 왜냐면은 둘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니까 영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이랑 그 컴퓨터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랑 컴퓨터랑 얘기를 할 때도 그 기계어라고 하면은 뭐 0, 1 이렇게 시작되는 매트릭스에서 같은 거 본 거 있죠. 그런 건데 사람이 그거로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중립적인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래서 둘이 대화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 얘기하는 건데 일단 똑같죠. 예를 들어 뭐 나는 뭐 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는데 뭐 의학에 대해서 아예 알지도 못하면서 외과 의사가 바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일단 프로그래밍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란 아까 그냥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그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기계어 쪽에 가까울수록 로우 레벨 랭귀지, 저급 언어라고 하고 사람의 언어에 가까울수록 하이 레벨 랭귀지, 고급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우 레벨 랭귀지 쪽으로 갈수록 기계가 알아듣기 편하니까 연산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기계어로 코딩을 하면 제일 빠르고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빠른 게 어셈블리어, 그 다음에 C 언어.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나 스크래치나 뭐 자바 뭐 이런 것들은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언어에 조금 더 가까워요. 조금 더 가까워가지고 사람이 코딩하기는 편한데 기계어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연산 속도가 빠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C 언어나 어셈블리어를 써야 되고 연산 속도가 조금 느려도 괜찮다. 그럼 요 위에 있는 하이 레벨 랭귀지를 쓰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발전을 해가지고 하이 레벨 랭귀지를 써도 웬만한 뭐 고성능 게임이 아닌 이상 되게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많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로그래밍의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그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도 컴퓨터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온도가 뭐 마이너스 12도로 너무 내려갔다. 그럼 그 온도 조절기를 끄고 온도를 높이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게 바로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가 하는 건데 뭐 우리가 쓰는 노트북 쓰듯이 좋은 컴퓨터를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아주 조그만 컴퓨터를 넣고 거기에다가 되게 되게 작은 프로그램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베디드 컴퓨팅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GU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맥이나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 그런 사용자 프로그램들을 쓰는 걸 GUI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시각화해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백엔드는 그, 여러분들이 웹서비스나 앱 서비스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건데 프론트엔드는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핸드폰 봤을 때 뭐 사이트가 웹사이트가 하이 예쁘다 아니면 뭐 인터페이스가 좋니 나쁘니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고 백엔드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학교 오아시스 포털에 로그인 할 때 아이디 치고 비밀번호 치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그 정확한지 그거 확인은 누가 할까요? 그거는 바로 학교 그 전산실에 있는 서버에서 하는 거죠. 그 서버를 어떻게 그 로직을 꾸미느냐 그걸 백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AI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별 특징을 보시면요. 이렇게 그 언어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다른데 예를 들어 저를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랑 AI가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SQL은 이건 데이터를 다루는 언어인데 이건 그냥 기본이니까 차치를 하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AI에서 가장 그 강력한 게 바로 파이썬이죠. 플러스 돼 있으니까 제가 정리한 표인데 그래서 저는 파이썬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거를 만들고서 제 핸드폰이랑 제 컴퓨터랑 좀 그 정보를 주고받게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올라오면은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이 온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통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백엔드를 배웠고요. 백엔드에서 다행히 파이썬이 있어가지고 백엔드를 파이썬으로 했고, 근데 해커튼에 가니까 해커튼은 보통 그 이런 웹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만들어서 경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백엔드를 하는데 해커튼도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앱 프론트엔드랑 웹 프론트엔드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줄 아는 언어는 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뭐 이렇게 주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도 나는 뭐가 하고 싶어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에 맞춰서 그거의 강점인 언어를 골라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나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뭐 GUI 쪽에 가까우니까 여기 C 언어를 C나 C++ 이런 언어를 습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는 뭐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취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자바를 이용해 쓰는 그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표준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하려면은 모두 자바를 써야 돼요. 이게 자바가 뭐 엄청나게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는 다른 거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정부에서 자바로 표준 프레임워크를 정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인터넷 사업을 하려면은 자바를 쓰는 게 취업 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여튼 이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얼마나 쉽게 하느냐를 보시면은 이거랑 똑같은데 인터넷, 그러니까 ISS라고 해서 그 국제우주정거장 있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뭐 기계공학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계공학 뭐 어떤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지구에서 기계공학 모듈을 쏘아 올리죠. 그다음에 생물을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생명공학 실험 모듈을 지구에서 쏘아 올려서 여기다가 바로 붙여버려요.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보시면은 저는 그 파이썬을 쓰면서 백엔드 그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부터 뭐 인터넷에 A부터 Z까지 다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고라는 모듈을 제 컴퓨터에 설치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내가 카카오에서 쓰는 카카오 지도나 카카오 로그인을 만들고 싶다. 카카오 메시지를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카카오 그 개발자 홈페이지 여기 여러분들 그냥 구글에 카카오 개발자 치면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그걸 갖고 오시면 돼요. 근데 갖고 오는데 약간 프로그래밍 문법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제가 쓴 것도 구글의 API를 사용한 거예요. 제가 지도를 다 일일이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뭐 머신러닝을 할 때도 머신러닝은 AI의 일종인데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는 그 모듈의 일종이에요. 모듈보다 좀 큰 개념인데 그래서 제가 AI를 할 때는 파이터치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모듈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리고 앱을 만들 때도 그 안드로이드나 iOS 앱을 만들 때도 제가 그냥 처음부터 다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쓰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래서 뭐 이게 그냥 한심한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 모든 프로그램들 다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쓰는 다운팝 플레이어, 뭐 곰 플레이어나 뭐 곰 인코더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FFmpeg라는 프레임워크보다는 이건 다른 코덱에 가까운 건데 이런 것들을 써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동영상에 대한 전문가가 될 필요 없이 이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썼던 프로그램인데 뭐 셀레니움 이런 모듈들을 임포트하고 시간을 다루는 모듈을 임포트하고 뭐 자동화 모듈을 임포트해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에서 갖춰야 될 능력인데 프로그래머는 일단 스스로 배우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인터넷에 그 여러분들이 모든 프로그램의 모든 분야를 알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모듈들을 실제로 가서 만들어 스스로 공부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듈들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고 그 영어를 보시면은 이렇게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데서도 영어로 서로 질문을 주고 받고요. 근데 이런 거를 영어를 못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남들은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를 할 때 나는 영어 공부까지 같이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배우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영어다. 그래서 영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인덴트라고 해서 들여쓰기가 막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수학에서 뭐 미적분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알고리즘적인 문제를 풀 때 이런 수학적 사고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크게는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뭐 2차 방정식이나 아니면 뭐 대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학적인 사고력들을 키워봤으면은 다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의외로 뭐 예를 들어 수포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수학적 사고력이 없어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학인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할 때 의외로 많이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웹 서비스를 만든다 할 때 내가 수학을 못해가지고 인터넷 서비스를 못 만들어요.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수학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선형대수가 막 필요한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인공지능 같은 경우 막 이런 걸 할 때 뭐 GA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공지능 같은 때는 수학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추천하는 공부 루트는요. 일단 무작정 접해보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문법 강의를 처음부터 듣는 거는 너무 지루하니까 일단 유튜브 이런 데에서 가장 단순하게 5분 배우고 1시간 동안 재밌게 놀 수 있는 이런 HTML, CSS의 웹프론트 강의를 추천하고요. 뭐 CS,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 복수 전공하면 좋은데 이거는 약간 선택 사항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거. 일단 유료 인강이 가장 퀄리티가 뛰어나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 같은 걸로 좀 나랑 적성이 맞는다 싶으면은 유료 인강으로 넘어와서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과가 아니어서 유료 인강을 했고요. 개발자 모임에 나갈 거. 여러분들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개발자 모임에 가서 그런 같이 스터디를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사항은 밴드에 남겨주시고 아니면 거기서도 해결 안 되는 질문이 있으면은 여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